안녕하세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자, 이번 시간에는요, 디스크, 허리 통증의 개선을 위한 유연성 증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디스크.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우리 전면 쪽에서 생활을 뭔가 하기 때문에 활동을 거의 우리 신체 앞부분에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디스크라는 부분이 디스크 증세가 아마 인간이라는 우리 누구나 모두가 다 약간씩은 디스크 증세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약간 증세가 심해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시술을 받아서 개선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연성 부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연성을 증가시켜 줘야 되는 분들에게 아마 이 영상은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디스크 수술이나 또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유연성의 개선만으로 어느 정도 통증을 잡을 수 있다. 전문 의사분의 어떤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유연성 증가를 위한 스트레칭을 진행을 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증세에 의해서 허리 부분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야지 디스크가 개선이 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허리 디스크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허리의 유연성이 좋아져야지 뭐예요? 디스크에 오히려 좋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 유연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뭔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 척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허리 유연성이니까 허리를 써야 되는데, 자, 지금 디스크 증세가 있기 때문에 허리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디스크가 있는 허리에 부담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한 유연성 증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인간은 우리 신체 앞쪽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허벅지 뒤쪽에 스라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이제 상체, 이제 위쪽 등이죠. 우리 등이라고 하면은 조금 세분화돼서 얘기하면 광배근, 승모근, 뭐 극하소원, 대원근, 후면 삼각근 이렇게 뭔가 허리의 어떤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디스크 증세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디스크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허리 유연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허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디스크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허리 유연성 증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허리 이제 유연성 증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실시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척추 디스크에 통증이 있어서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허벅지 뒤쪽에 스라근, 그리고 또 좀 종아리, 그리고 상체 등 위쪽에 승모근, 또 광배근, 또 후면상악근, 이제 극하소원, 대원근, 또는 승모근까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면부의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서, 즉 뭡니까? 허리 척추부의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타 부위의 스트레칭 등을 진행을 하면, 즉 다시 말하면 허리 척추부의 유연성을 위한 뭐 기립근 스트레칭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연관성을 갖는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진행을 하면요, 오히려 허리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숙여진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허벅지 뒤쪽에 이제 스라근, 그리고 종아리 부분, 상체 근육들, 상체 뒤쪽 근육들, 이런 부분들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안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근육들이 유연성이 없어서 숙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숙여서 더 하려고 하고 배가 나온다든지 어떤 하중이 있는 걸 든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없는 데에서 오히려 뻣뻣한 상태에서 살짝 숙였을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자면
허리, 내가 디스크 증세가 있어. 근데 알아보니까 허리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면 된다라고 해서 허리 유연성을 위한 허리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면 바로 디스크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디스크가 있을 때는 디스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 뒤쪽 슬락근, 종아리, 그리고 상체 뒷면의 광배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 극하소원, 대형근에서 승모근까지 우리 목 뒤에 근육 승모근 있는 데까지 모두 스트레칭을 진행을 하되 척추 허리가 움직이거나 부하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 위한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서 허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연성들을 다 개선을 시키면요, 숙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허리에 가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허리 통증의 개선을 위한 유연성 증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 담당 전문의에 의해서 지금 정확한 현재의 허리 상태를 분별을 하고 그 상태에 맞춰서 수술이나 또는 시술 또는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운동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소견 아래 전문 트레이너, 단지 막 모양만 알려주고 막 이러는 행위적인 지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그 해당 목표, 지금 같은 부분은 재활이거든요. 재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다른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진행을 하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너와 담당 의사의 어떤 그 합동, 그런 어떤 운동 처방과 위료적인 처방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척추에 부담이 안 가는 다른 근육의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허리에 부담이 가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의 어떤 코칭을,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하는 트레이너다, 재활하는 트레이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치, 그동안 많이 그런 것을 지도를 해왔고 치료가 된 병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결과치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허리에 부담 없이 다른 부위들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허리의 일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허리 부분이 개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대한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유연성 증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